보기와는 달리 여천천은 길이가 6.5km나 되는 강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이 강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 하천입니다. 한때 여천천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림받은 강이었습니다. 그러던 여천천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향의 강으로 되돌아온 여천천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천천의 첫 주인공 청둥오리입니다. 여천천에 단단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천천을 거니는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동네 주민들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집 앞에서 누리는 작은 특권입니다. 여천천에 둥지를 튼 철새들은 여전히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나 봅니다. 주민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네요. 드디어 여천천에 봄이 왔습니다. 여천천의 물살도 빨라지고 아이들의 움직임에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여천천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입소문 듣고 찾아온 타 지역 사람들도 여천천의 봄을 즐깁니다. 사진 찍을 때 한 번쯤 다 해본 그런 포즈죠. 누군가에게 여천천은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입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천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라는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여천천은 살아있는 자연학습 체험장입니다. 물, 나무, 새, 그리고 동화책에서나 보던 징검다리도 하루에 몇 번씩 만나게 됩니다. 여천천이 준 선물이죠. 여천천이 깨끗해지면서 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봄나물 쑥입니다. 한때 외면받았던 쑥도 이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산 사는데요. 여기 오다 보니 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쑥회로 일부러 갈 수도 없었는데 진짜 오늘 행운이다 해가지고 이래 쑥을 뜯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캐셨네요. 깨끗합니다. 여기서 와서도 쑥 해가세요. 제가 울산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모치라고 불리는 숭어 새끼입니다. 언제부턴가 봄이 되면 작은 모치들이 여천천을 가득 메웁니다. 이런 변화에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놀라워합니다. 모두에게 고향의 강으로 되돌아온 여천천. 낯설지만 반가운 변화입니다. 상당히 그때는 우리 아파트 살면은 여름 되면은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모기도 많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요거 이제 맹촌 다리에 그 물로 끌어옮겨 가지고 통수시켜놓은 그 다음 해부터 그 모치떼가 등장을 해가, 모치떼라면은 이제 숭어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숭어 새끼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알로나가 치어까지 발생하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자연 생태계에 상당히 일획을 끄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천천 주변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천천이 흐르는 울산 남구시가지는 예전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00년 전 울산 남구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예전의 울산 지형들을 보면 울산은 이수 삼산이라고 했는데 삼산을 중심으로 위로는 태화강이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여천천이 흘러 태화강 하구에서 만나는 그런 형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으로 태화강이 흘러가고 있고
바로 그 너머에 삼산이 있고 그리고 그 삼산 바로 밑에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전 그 위쪽으로 갈대밭이 있고 갈대밭 옆으로 여천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수 삼산이라 하여 삼산을 사이에 두고 태화강과 나란히 흐르던 여천천. 이 여천천이 1930년대 커다란 물줄기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31년경에 여천천과 삼산동 일대가 많은 지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천천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도찔산 앞으로 해서 태화강 하구 쪽으로 흘러갔는데 남쪽으로 뻗은 도찔산 허리를 잘라내면서 여천천이 글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의 그 매암동을 통해서 울산항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천천 일대에 있는 수많은 갈대밭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도 잘 보이는데 태화강역에서 롯데호텔 그 일대가 매립되면서 엄청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물길로 큰 변화를 겪은 여천천은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가장 먼저 오염된 것이 바로 하천이었습니다. 특히 여천천은 석유화학단지 가까이에 있어 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빨래하고 물고기를 잡던 고양이 강 여천천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완전 쓰레기장, 시공창, 쓰레기를 떠난 시공창이었고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여기를 다 복개를 해서 차들이 다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생길 거라고 그 말을 믿었는데 그거는 생기지를 않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보면 다리 건너 다닐 때마다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이 하천이 쓰레기장을 떠나서 시궁창 완전히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고요. 주민들에게 골칫덩어리였던 여천천. 이 여천천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오염과 악취의 대명사였던 여천천을 살리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기업체 직원과 주민들이 여천천을 살리기 위해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로 엉망됐던 강들이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여천천도 이렇게 하면 잘 살아나지 않겠나. 과거에는 여기서 모욕도 하고 겨울에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타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암담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고 강변에 꽃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희망이 보였습니다. 2010년 새로운 물줄기를 끌어오면서 드디어 여천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태화강 하구에서 끌어온 바닷물이었습니다. 바닷물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진할 때 이제 거기 태화강 하류 명천 그쪽 염도가 좀 높습니다, 그죠? 이제 기스인데 과거에 저희들 고지도를 보니까 여천천에 이제 고지도가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전에 이제 여천천 유로를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태화강역 뒤쪽 그 삼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장을 돌아서 물이 태화강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고지도에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 그쪽에 무슨 그 농지 개량 사업 하면서 이제 그걸 유로가 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게 태화강에 여천천에 그 옛날에 그 울산 호텔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천천도 이 기수역 하천이라는 얘기죠. 태화강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복원이라는 옛날의 개념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태화강 하류 명천교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물이 맑은 편입니다. 여천천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지수문이 여천천에 물을 대는
시작점이 된 셈이죠. 이곳이 그 치수문을 연결하는 요 치수 관로입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물을 이쪽 거름망을 통해서 저 박스를 통해 갖고 치수 펌프장으로 연결하는 그 치수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 태화강 물을 여천천으로 보내기 위해 먼저 자갈 거름망을 통해 걸러냅니다. 한 번 걸러진 태화강 물은 다시 치수문을 통해 거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죠. 태화강에서 여천천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대역사. 5km의 송수관로를 통해 여천천까지 태화강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천천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비용은 이제 일단은 물값을 안 들죠. 물값을 안 드는데 한 6km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펌핑을 하는 부분, 전기료가 좀 들다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 2억 한 5천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저희들 보는데 그 정도를 투자해서 그 여천천 유역의 시민들에게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어떤 뭐 휴게 시설이라든가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정도면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 태화강에서 끌어올린 물은 이곳 소정교에서 매일 5만 톤씩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여천천의 바른 진심이죠. 여천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생태 환경입니다. 봄꽃이 한창인데도 겨울철 새는 이곳이 좋은지 둥지를 틀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천천에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은모래가 반짝입니다. 자정 능력이 생겼다는 증거가 되죠. 아파트 단지 앞에 흐르고 있는 도시마천 여천천. 요즘 여천천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여천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징금다리입니다. 어른들은 징금다리가 생태하천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저 신나는 놀이터가 되죠. 도시에는 없던 놀이 방법이 생겼습니다. 게임기가 들려있던 손에는 이제 풀잎이 들려 있습니다. 생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자연 친화적인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여천천이 살아나면서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나타난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닐까요? 할아버지 집에 가도 물이 있고 풀이 있고 하지만 여기도 물이 있고 풀이 있고 하니까 여기가 좀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여천천은 흔히 말하는 명품 하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천천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고향의 강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자 풀도 이쪽 좀 2001년부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천천을 사랑해온 사람들입니다. 머지않아 토마토도 달리겠어요. 꽃이 피었네요. 저기 토마토예요. 이게 앞전에는 전부 여기 완전히 이런 형태만 해서 시커멓게 모래층이 하나도 안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모래 자체의 은빛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만큼 여기 자정 능력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게 요번에 그 위쪽에 있는 저 개봉만 다 드러내게 되면은 완전히 정말 자연 생태가 바로 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으로 이제 바뀌고 있네요, 이게. 근데 이게 물적으로 쏘면은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걸을 때 물가를 걷는 듯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거 괜찮지 않겠어요? 그거 건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주변 경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해 봅니다. 저기서 불이 비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물에 여기 보면은
저 아파트하고 이런 삐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보이시니까 그것도 정말 억수로 여기가 경관이 야간 경관이 억수로 아름답겠는데. 여천천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천천의 낮이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이라면 여천천의 밤은 화장한 여인의 자태처럼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도심 속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여천천. 공단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이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여천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벽천분수입니다. 벽천분수는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천천이 살아나면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분수를 이용한 워터스크린은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연인들에겐 낭만적인 프로포즈 공간으로, 아이들에겐 재밌는 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천천은 이곳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놨습니다. 여천천의 밤, 또 다른 모습이죠. 언젠가부터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무대를 펼치면 산책 나온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객이 됩니다. 모일 일이 없었던 도시의 주민들이 여천천 덕분에 얼굴을 마주합니다. 색소폰 연주 하나가 이곳을 문화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여천천 근처에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시집을 왔는데요. 울산이라는 이 큰 도시에 이렇게 큰 하천이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흐른다는 게 너무 처음에 신기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분수 음악도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음악회도 같이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건 사람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여천천이 살아나면서 주민들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살리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여천천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물입니다. 태화강 하구에서 끌어올려 하루 5만 톤씩 여천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여천천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인근 구청에서도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시술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요거를 문제없이 여기까지 5km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장치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걸 이제 펌프의 양정이 바닷물을 끌어다 쓰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여천천만의 노하우를 갖추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펌프를 제작할 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그걸 갖다 이제 거리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거에 맞추면은 펌프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춰지는 거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거슬러 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어떻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여천천이 도심 하천 복원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전국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천천은 찾아가던 곳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천천을 롤모델로 삼은 도심 하천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또 여천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단계
여천천 중류까지의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상류까지 범위를 넓힌 고양이강 조성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이었던 공업탑 인근 콘크리트 복개 구간을 걷어내는 대공사. 명실상부한 완전한 여천천 복원을 위한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천천의 중류인 소정교까지만 공급되던 태화강 물을 상류인 공업탑 인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여천천은 상류부터 맑은 물이 흐르는 고양이강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2006년도에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여천천 생태 복원 활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 여천천을 좀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그 무리도 살지 않았던 도심 속의 죽음의 하천이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 뭐 초하루라든지 꽃단지 한다고 몇 억씩 두류가 조성을 하고 나면은 1년에 한두 번씩 큰 비가 오면은 썰어 내려가 버리고 또 다시 해마다 또 조성을 하고 둔치를 조성하고 또 썰어가고 늘 이렇게 반복되었던 부분을 제가 구청 취임하면서 바로 이것을 생태하천을 복원하자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복개 구간을 뜯어내는데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 특히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공사이다 보니 주변 상인이든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주민이든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환경은 좋겠지만에 상인들은 다 죽었어요. 상인 이거 저 안 하고 이거 보소 이거 다 보소 점프세 내놔놓은 보소 다 갔어요. 저 2층에 뭐 노래방 이런 거 다 갔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소 우리 얼마나 속상한지 울고 했습니다. 내 밤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내 골대 다 늙었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줄었습니다. 영업이 어려워진 가게들은 점포세를 내걸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여천천 공사가 마무리되면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거죠. 뭐가 뭐 좀 만장은 됐다 싶어 하다가 나니까네 뭐 이랬던 해보가 다 사라졌네. 다 사라짐.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천입니다. 도톤보리천은 오사카 도시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오사카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 도톤보리천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톤보리천은 유명 쇼핑몰이 빼곡히 몰려있는 중심가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는 곳이죠. 깔끔한 산책로와 강변 카페에는 언제나 인파로 북적입니다. 수시로 지나는 유람선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도톤보리천을 찾는 관광객들은 이곳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사카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도톤보리천도 1970년대까지는 여천천과 같이 오염에 허덕이던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도톤보리천은 오사카시의 정비사업으로 2000년도에 와서야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주변 상권이었습니다. 오염이 심각했던 과거에는 가게들이 강 쪽으로 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문을 강 쪽으로 내고 쉴 새 없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도톤보리천이 살아나면서 가장 덕을 본 것이 바로 주변 상가였습니다. 川筋にプロムナードができまして、で今まで裏側だったんですが、そのプロムナード側川側に入り口もできて、テーブルを置いたりするテラスもできて、お客さんが川筋に増えてきました。それで川がきれいになって周りも環境もきれいになったんで、海外からも含めて観光客がかなり増えてきました。でその分ですね、土地の値段が上がってきて不動産価値も上がってきたと聞いております。
2015년이면 도톤보리천이 만들어진 지 400주년이 된다고 하네요. 이곳 상인회에서는 도톤보리천을 활용해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구간이지만 수영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톤보리천으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톤보리천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400年の道頓堀の歴史を振り返るとともに、もっと未来に向けた新しい道頓堀を訴え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800メートルのプールを作ろうと、計画を立てております。とりあえず来年度ですね、100メーターのプールを作って、どういう問題点があるかとかですね、どういう技術があるか、どういう快適な過ごし方あるかというのをちょっと実験的にやってみ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 서울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흔히 우리나라 하천복원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복원사업 이후 변화된 청계천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원스러운 물길과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터널과 분수, 옛 향기가 묻어나는 징금다리까지. 복원사업 이후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쉼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청계천은 서울의 상징이 되어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지로도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죠. 점심시간이면 주변 직장인들은 이곳에서 한숨을 돌립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반가운 물고기떼. 청계천 복원은 정말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계천도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되게 치수가 이제 하천 관리 핵심이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치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경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등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수 단계로 접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는 전반적으로 이수 단계 지금 와 있습니다. 이수 단계를 지나게 된다면 하천이 갖고 있는 그 자연의 어떤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그냥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한다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온전한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것을 역으로 우리 인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생태환경적 보건과 관리가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데,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이수 단계에서 복원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생태보건과 생태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이제 청계천은 하천을 이용하는 단계, 이수 단계를 넘어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새로운 숙제를 받게 됐습니다. 여천천도 바닷물이 아닌 자연 유지수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류 쪽 개복공사를 하면서 오염원을 차단시켰고, 그 덕분에 여천천 상류에서 맑은 자연수를 확보했습니다. 태화강물 말고도 여천천의 유지수가 새로 생긴 것이죠. 여천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이 물을 이용하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하루 8만 톤 개발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복귀구간 걷어내는 데부터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그 하리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관건이 이제 상류 부분인데, 상류 부분도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유지수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태화강 그 사목유 인근에서 하루 한 2만 2천 톤의 개발 그 용량이 묻혀져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1만 톤은 무거천 상류로 가고 12,000톤은 여천천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목 인근에서 추가로 한 1, 2만 톤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공원에 있는 호수를 조금 키워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유지수를 또 추가로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묘지 부분에 있는 그런 쪽의 부분을 또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저것 좀 다 모으는 경우 약 한 3만 톤 정도의, 하루에 3만 정도의 유증수는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업탑 인근 개복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고양이강 조성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총 300억 원을 들여 공업탑 인근 두항로에서 소정교까지 80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가 여천천을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발전을 증명하듯 울산 도심은 서울 중심과 못지않게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유독 공업탑 주변만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여천천 복원과 함께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2015년 초에 완공할 예정인 여천천 고양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탑 인근 공용주차장입니다. 여기서부터 개복을 시작해서 소정교까지 640m 구간을 개복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작부에 조감도와 같이 고래분수 만나외 강정을 조성하고 조금 내려와서 복국집 앞에 사람과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조성하고 아래쪽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내려와서 이 빌라 앞에 조감도와 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고 아래쪽에 역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제의 도시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 유명한 오타루 운하입니다. 채 200m도 되지 않는 운하를 보기 위해 해마다 70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옛 창고를 개조한 고풍스런 카페들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쯤 이곳에서 영화 속 주인공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오타루 다리 위에는 어김없이 관광객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오래된 건물과 돌로 된 산책길, 창고 카페, 시간이 멈춘 듯 낡아 보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타루 운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오타루 운하는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와서 운하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오타루 운하를 두고 주민들은 첨예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当時ですね、この運河はゴミ捨て場のような状態でした。使わなくなった船が沈んだまま放置されたり、ゴミが浮かんでたり、それから匂いがとてもひどかったですね。でそんな汚いところを埋めて道路を作ってしまおう。できれいな道路を作って人をたくさん呼ぼうという人たちが現れて、その工事が着手されます。途中でどんどん倉庫が壊されていくのを見た人たちの中で古いものを残していこうという運動が起きます。最初は全然支持を得られません。こんな汚いところを残してどうするんだというふうに反対をたくさん受けます。ただだんだん特に若い人たちがそれをこのグループに入ってきて流れ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って、で最後反対派と保存派と埋め立て派の、ちょうど間を取る形なんですけども、半分埋めて道路は作りました。残った半分を公園としてきれいに整備してたくさんのお客様が来て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오타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강변의 레스토랑입니다. 20세기 초에 세운 거대한 벽돌 건물은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네요.
낡은 창고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이곳은 오타루의 물이 맥주 제조에 적합해 맥주 공장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강으로 난 테라스는 여름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余談ですけど、この運河側のこの席も本来であればこう日本的感覚で言えばこう危ない、とかでこう本当はダメ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もも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れよりもやっぱりここ他見て分かるように雑草だらけなんですよ。なので雑草だらけにしとくんだったら席を置いての方が浅草橋から見た時も景色がいいだろうし、そういう思いでここのテラスだからうちの敷地ってこの辺までなんですよね本当は。だから市の方今回入っているのであんまり大っぴらには言えないですけど、だからそれでも小樽観光には貢献しているのかなっていう。だからここをやるのもうちの売り上げ利益を出したいっていうことよりはこういう雰囲気運河から向こうから見た時もこういう雰囲気があった方がより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で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물의 도시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에는 8월이면 운하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이면 암스테르담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물가로 나와 축제 분위기를 즐깁니다. 운하축제는 1988년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150개 이상의 콘서트가 10일간 계속되는 세계적인 축제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콘서트라도 모두가 물가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결국 문화는 도시에 색을 입히고 도시를 더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Ja, daarmee brengen we het schone water, wat iedereen al iedere dag kan genieten. Maar juist bij zo'n festival dicht bij de mensen. En de mensen dicht bij het water. 작은 음악회에서 시작된 암스테르담 문화축제. 문화축제는 도시 전체에 새로운 색깔을 입혔습니다. 축제는 도시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쩌면 울산의 여천천도 새로운 색깔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Ik vind het gezellig, het klinkt leuk. Ik vind het wel heel mooi. Ja. En leuk dat je dit soort muziek te horen krijgt. Want normaal luister je dit niet. Of tenminste, ik luister het eigenlijk nooit. Het moet in een film voorbij komen of iets. Dus het is wel leuk dat het zo bij iedereen wordt gebracht. Ik vind het wel heel mooi. Ja. We gaan ook naar Lowlands kunnen gaan. Ja. Ja, klopt. Daar ben ik 2 jaar geleden geweest. Alleen het was heel erg warm. En ik vind Lowlands heel super. Vrienden van mij zijn naar Lowlands nu. En die vermaken zich prima hoor. Maar ik sla een paar jaartje over, misschien volgend jaar weer. Maar Lowlands qua muziek ook wel echt heel inspirerend. 여천천 상류 홍업탑 인근 개복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 구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교차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압 메이가 들어서는데 이 주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이고 요것을 금년 말까지 끝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수압 메이교 이후에는 내년 이후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천천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여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등축제입니다.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여천천에
은은한 전통등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올해 여천천 등축제에는 여천천이 생긴 이래로 최고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사가 난 거죠. 물이 살아나면서 여천천은 울산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유등에 각자의 소망을 담아 여천천에 뛰어봅니다. 음악도 있고 이게 애들 볼거리도 이렇게 유등 축제도 있고 캐릭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고 나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일단 울산 하면은 이제 공업도시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남는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천이 흐르면서 또 그 자연적인 거를 이렇게 등빛과 이렇게 어울려서 좀 자연적인 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예전에 그런 산업화 이미지가 좀 많이 이렇게 없어진 느낌이 되거든요. 여기 울산에 사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바닥에 조심. 여천천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손을 담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손 빌자. 눈 감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여천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었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노력이 모여 지금의 여천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천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도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물을 중심으로 더 많은 문화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여천천에도 색이 입혀지는가 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끝이 나도 여천천 발원지에 표지색을 세우고 또 여천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또 함께 숨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생태하천 보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도시의 경쟁이 되고 있고 또 전천이 살아나야만이 또 우리 남구의 중심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 그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천천은 우리 남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한층 더 멋있게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여천천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도로가 한번 이어져야 되고 지역의 학생들도 여천천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또 주택이죠.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미래 여천천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여천천의 미래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여천천의 미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상상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흘러 다시 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밤낮으로 작업하는 학생들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작업실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색을 씌우며 여천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여천천에 어떤 색이 칠해졌는지 기대가 됩니다.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여천천 작업을 하면서 단순한 산책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시켜 타지에서도 찾아오고 다양한 연령층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여천천의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친구와 연인, 우리 가족이 만나는 곳, 여천천은 그런 곳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꽃과 나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여천천은 고향의 강입니다.
곳곳에 밝은 빛이 비추는 세련된 산책로에 여천천과 함께 발전할 울산시 남구에 대한 기대감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천천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축제와 공연, 누군가에겐 감동과 추억의 장소, 여천천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그런 강이 될 것입니다. 고향의 강으로 돌아와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여천천. 여러분도 그 여천천을 함께 걸어보시죠.